밑에 주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에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거 순방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이 됐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또 다른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 또 다른 혐의로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한 게 중요하겠죠. 제가 그 글에서도 근거와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우가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고요. 조명 시설을 가져간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대통령실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순방 직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요. 경찰이 이것저것 들여다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 사진 찍을 때 조명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참 국회의원의 저런 의문 제기 한마디가 꽤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됐고 결국 이제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9명의 보좌진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서 월급도 다 주죠. 그리고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법안을 낼 때 신중하게 조사하고 또 연구하라 이런 의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 그냥 앉아서 월급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서 영부인의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명을 켰다. 글쎄요, 저는 뭐 조명 켰는지 안 켰는지가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인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SNS에 누가 하나 제기했다고 그래서 저거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빈곤 포르노라고 그랬습니다. 예. 빈곤 포르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캄보디아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관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본인이 아닌 것을 알았다 그러면 최소한 사과하고 미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왜 그 대통령실 하냐, 개인이 고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습니까?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이 고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송치가 됐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의 의원 활동의 무게감을 좀 느끼시라. 젊은 의원이잖아요. 청년 대표로서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셨다가. 근데 앞으로 이 청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경태 같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청년들에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의 무게를 안다면 저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저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은 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좀 많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본인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장경태 의원도 또 여러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찰은 조명 설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 등을 공개해야 된다. 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한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대통령실 고발했을 때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걸 오히려 자기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걸로 좀 반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고발이 된 상태에서 경찰 1차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새롭게 조사를 받게 되면 이분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대해 또 영상을 다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확전을 좀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이 아닌 걸 잘못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게 됐을 때는 신속하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면 됩니다. 예. 저도 방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방송 나와서 한 이야기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저한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로 많이 했어요. 경찰 조사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 일단 조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말할 때 내 개인 의견이고 내가 개인적인 추측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예.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게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면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저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들어오니까 잘 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뭐 잘 됐다는 표현보다는 뭐 그런 이제 여러 태도였습니다.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그렇다면 됐다고. 예. 지금이라도 저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왜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정치판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이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부터 좀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얘기 장경태 의원의 얘기는 이제 되레 본인 주장은 증거를 경찰이 내라, 대통령실이 내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서 뭐 지금 공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벌금 부과가 된다는 거나 그러니까 908 아니면 재판으로 전반 가게 돼서 한다면 재판 증거 기록을 다 제출이 되겠죠. 예. 당연히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또 재판까지도 가게 돼서 진짜 이 촬영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낸 것이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장경태 의원이 이러한 제기를 한 것도 조금 아쉽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이 비판한 걸 가지고 이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정말 정치의 사법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예. 확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감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재판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한번 다루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 건 말고도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의 혐의가 검찰로 넘어간 건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 안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상당히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언을 들었고요.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작년 5월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간 둘러보면서 정의원 장관 배우자에게 나가 있어달라 취지를 언급했다. 이 부분도 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그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상호 의원의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의 발언과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몇 가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김 여사가 외교부 공관에 온 이후에 이 당시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밖에 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계자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이미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에 오는 것을 알고 이 정의용 장관 부인이 먼저 공관을 떠났기 때문에 나가 있어 달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것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은 분명한 이제 허위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해서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비슷한 결입니다. 앞으로 만나볼 화면, 일단 화면부터 보고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다.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거짓말로 1차적으로 결론이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경찰 조사가 지난주에 이제 서면 조사를 시작했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2달락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본래 그 의혹을 제기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발설자로 지목된 첼리스트 수사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첼리스트 수사를 했더니 거짓말로 일단 경찰은 판명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청담동에 문제가 됐던 첼리스트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휴대전화 뭐 유치라든지 포렌식을 통해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국회의원이 이른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에서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고소고발이 지금 된 거거든요. 예. 그 고소고발 단계에서 지금 이제 경찰이 서면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도 수사를 받아봐서 알지만 결론을 냅니다. 이게 송치를 해서 이거 기소 의견을 내야 되겠다 하면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는 거고요. 아니면 무혐의라든지 불송치로 하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명백한 거짓말로 확인이 됐고 지금 김의겸 그 의원이 답변한 걸로 봐서는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까 말할 때 아니 뭐 내가 이야기를 한 건 있는데 유감이긴 하지만 잘못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불편한 소리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쓴소리입니까? 헛소리죠. 그러니까 쓴소리와 헛소리는 구분해 주는 게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비판할 수 있죠. 그건 쓴소리입니다. 그게 정부나 정권의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한 번에 끝났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저걸 또 화면까지 틀고 육성까지 녹음 파일 틀었지 않습니까? 이건 쓴소리가 아니고 헛소리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의겸 의원 쪽에서는 뭐 거짓말이다 아니든 할 수 있는 의혹 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헛소리라고 표현하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